when the tears are rolling down like a river to the ocean, and there's no one else around. You won't question my devotion. Everybody needs somebody, and you got me. You know that I know that you know that I'll be there for the highs and lows. Give you mine if your heart gets broke. By your side when you're all alone, I will be there. When you're down on your luck, no ride home and you got too drunk. 2 a.m. I'ma pick you up. I w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When you're down on your luck, no ride home and you got too drunk. Whoa,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Yeah. When your heart could use a break and it's too broken to reopen, I'll be patient, I will wait until you're ready to be open. Everybody needs somebody, and you got me. You know that I know that you know that I'll be there for the highs and lows. Give you mine if your heart gets broke. By your side when you're all alone, I will be there. When you're down on your luck, no ride home and you got too drunk. 2 a.m. I'ma pick you up. I w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When you're down on your luck, no ride home and you got too drunk. Whoa,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for the highs and lows. 네, 안녕하세요. 7월달 라디오 DJ를 맡은 양희재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주기적으로 뵙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즐겁네요.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 잊지 않으셨겠죠? 네, 저번 녹음 때 제가 목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이상한 목소리로 녹음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짱짱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DJ 짝꿍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번보다 긴장이 많이 풀어진 모습입니다. 은강씨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희재 씨와 함께 DJ를 맡은 박은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올해 초에 목표라는 주제로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또 호흡을 맞추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때 당시 희재 씨가 다이어트를 목표로 했던 걸로 아, 기억하는데 맞아요. 성공하셨나요? 지금 뭐 딱 보시고 성공하셨냐고 물어보는 걸 보면 성공을 못했던 거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화가 있었다고 약간 말씀- 미세하게 변화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얼굴이 미세하단 좀 말. 작아지신 것 같아요. 네, 좀 미세.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은강 씨도 운동을 목표로 삼으셨던 것 같은데, 들어오실 때 조금, 다른 사람인가? 아, 네, 싶었어요. 칭찬인가요? 아, 그럼요. 많이 이제 한 사람이 빠져나간 느낌? 네. 아, 네. 지금 헬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저번에 목표를 삼은 게 헬스였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목표했던 것만큼은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 몸이 조금 단단해지고 있다? 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등산을 갔는데 수락산이 어려웠거든요. 수락산에. 네. 그 헬스를 한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헬스가 네. 체력을 기르는데 그럼요. 네, 도움을 주죠. 네.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여러분들도 꾸준히 잘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네, 바랍니다. 그나저나 요즘 날이 너무 덥지 않나요? 아, 네.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요즘은 정말 집에서 나오자마자 땀범벅으로 그냥 샤워를 한 번 더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에어컨 없이는 정말 못 사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네. 에어컨 없이는 진짜 살 수 없을 만큼 진짜 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차가 너무 좋아요. 네, 걸어 다닐 맞아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요즘 비도 계속 오고 그렇죠. 꿉꿉한 날의 연속이에요. 정말. 맞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상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준비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 슬기로운 깜빵 생활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은 슬기로운 직장 생활입니다. 네, 은강 씨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게임 회사에서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어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원화가라고 보통 말하고요. 네. 게임에 들어가는 캐릭터나 배경, 일러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로 모바일 캐주얼 게임 회사에서 캐주얼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희재 씨는 어떠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수학원 2, 심화수학 다양한 교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사연자들은 어떠한 직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이제 직업을 오픈해 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사연자분들도 강제 오픈이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연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연들로 우리들을 울고 웃게 해줄지 너무 기대되네요. 네, 기대가 돼요. 오늘의 순서는요.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자랑. 자랑.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네, 좋든 싫든. 네. 마지막으로 힘든 점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하네요. 다들 귀 쫑긋하시길 바라고 쫑긋쫑긋. 시작하기 앞서 노래 먼저 듣고 가실게요.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대만은 걸 준비해봤어. All about 그래 날 다른 건 다 제쳐두고 commitment in my hand. 아름다운 청춘의 한잔 함께서 내려가자. 너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This is our page. Our page. 솔직히 말할게 지금이 오기까지. 지금 들으신 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노래입니다. 가사 중에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만은 꿈만 같아 라는 게 있는데 다들 꿈의 회사에 다니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긍정을 하는 분도 있고 꿈은 꿈일 뿐이야 라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의 주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회사의 자랑인데요. 이거는 정말 부럽지? 하는 게 한 가지씩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희재 씨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또 제가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자랑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이죠. 방학. 와우. 네, 학생들만 방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너무 선생님들도 부럽네요. 이 방학을- 무더운 날씨에. 네, 이 무더운 날씨에 일하지 않고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부러워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은강 씨는요? 저희는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회사를 제가 다니고 있는데요. 네네. 1년에 한 번 해외 워크숍을 보내고요. 해외 워크숍. 와. 네. 최근에는 일본의 베푸를 다녀왔어요. 네, 일본으로. 그래서 베푸 타워도 다녀와 보고. 니하오? 네, 거기 있는 스기노이 호텔에 가서. 니하오는 중국어죠? 순간 무슨 말인가 죄송합니다. 했어요. 또 호랑이 담 넘어가는 거 또 나왔네. 큰일 났다. 거기 스기노의 네. 호텔이 진짜 좋았거든요. 거기 네. 제일 꼭대기층에서 온천을 이제 즐기는데 온천연. 네, 새벽 6시에 일출을 보면서 즐기는 그 온천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워크숍인데 자유여행처럼. 맞아요. 팀원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좋은 회사 복지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얼른 사연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스 라떼님이 아이스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회사는 맨날 노래를 트는데요. 와. 아이돌 노래, 팝송 등 그때그때 듣고 싶은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비 올 때는 감성에 치인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노래가 나오는 회사 너무 좋지 않나요? 그쵸.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고 지치고 피곤할 때 가요 들으면 또 신나잖아요. 맞아요. 막 없던 힘도 생기고. 네, 비 올 때는 감성에 치인다고 해주셨는데 아, 근데 마음이 이렇게 촉촉해지는 기분? 저는 촉촉. 좀 이런 걸 많이 감수성이 좀 있어서 그쵸. 비 올 때는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 올 사연자님의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네요. 저도 촉촉한 사람이라. 네. 오늘 엄청 촉촉해 보이세요. 그렇죠. 네. 굉장히 촉촉한 남자입니다. 척척. 네. 촉촉. 네. 선곡도 자유로운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다음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네. 마리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동료들끼리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다른 곳에 비해서 분위기가 좋아요. 정말 너무 좋은 자랑 아닌가요? 최고죠. 네, 동료끼리 좋은 거. 회사 생활하면서 동료끼리 사이가 좋은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이게 진짜 누구나 그렇게 좋은 동료들끼리 지내고 싶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동료들끼리 사이가 좋으시다고 하니까 네, 너무 정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생활하면서 일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일이 힘들어도 동료 덕분에 버티고 이겨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희재 씨는 어떠세요? 선생님들끼리 사이가 좋은 편인가요? 저는 제가 거의 막내급이라서 이쁨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또 그 교사라는 이 집단에 남자가 많이 있지는 않아서 또 젊은 남자다 보니까 많이 없어서 많이들 챙겨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좋고 또 젊은 선생님들끼리는 또 젊은 선생님들이니까 통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 축제 같은 때에 젊은 선생님들끼리 뭐 깜짝 등장으로 춤도 추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좋게 지내는 편입니다, 저는. 춤도 추시고 네.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네요. 그럼요. 이 자리에서 지금 흔들고 보여주시면 있거든요. 너무 네. 좋겠는데.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구구마님이 보내주셨는데 6시 딱 되면 바로 칼퇴해서 너무 좋습니다. 업무가 힘들지 않아서 월요병이 없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와, 여긴 월요병이 없다고 하네요. 워라밸의 장점이 있나 봐요. 워라밸 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계속 일만 시키면 사람이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정시 퇴근하면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롭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사다 보니까 4시 40분부터 5시 정도까지 칼퇴를 할 수 있거든요. 와. 네, 그래서 또 오후의 삶이, 저녁의 삶이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일과 쉼의 균형만큼 중요한 건 없죠. 네. 월요병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부럽고 와. 학생 때나 직장인 때나 누구에게나 월요일은 참 힘든데 너무 부럽네요. 네, 예전에는 뭐 제가 좀 올드할지 모르겠는데 개그 콘서트 끝날 때 나오는 연주를 들으면 참 우울했었죠. 우리 9시에 시작하는 개그 콘서트가 끝날 때쯤 되면 10시 반에서 11시가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쯤 되면 또 세상의 시작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이규호 님이 저는 넥슨 코리아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루 종일 게임하고 서로 경험을 발표하며 간식 먹는 게임데이가 있어요. 복장이 매우 자유로워서 쪼리 나시 반바지 입으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프리츠 커피랑 슈퍼마차가 사내 카페로 값싸게 들어와서 만족도가 높아요. 당일에도 휴가 쓰거나 오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수평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 답답함이 거의 없어요. 복지나 보상도 저는 만족.
이라고 해주셨는데 와우 와우, 꿈에서 나는 감탄만 건가요? 나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게임하는 것도 너무 좋고 와. 수평적인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게임업계에 있으면서 이전 네. 회사에 다닐 때 게임데이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 있었어요? 네, 아, 제가 게임데이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게임데이가 있으면서 맥주를 먹으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알콜 네. 맥주. 네. 맥주를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네. 그리고 대표님 이사님이 안주를 들고 다니면서 챙겨주셔서 어머나, 기억이 어머나. 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이제 수평적인 이사님과 대표님과도 이게 좀 더 수직적인 분위기를 좀 풀고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게임데이만큼은 그 호캉스가 아니고 회캉스. 회사에서 캉스하는 네. 회캉스를 하는 느낌이네요. 저도 그 친구들이랑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굉장히 잘 내는 편이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을 저를 여기에 스카우트 하시는 게 어떠신가 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되게 듣겠습니다. 네, 진짜 일할 맛 나겠는데요. 자율응 복장도 참 좋고 쪼리 나시라니 부럽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자, 은강 씨 그러면 다음 사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 사연인데요. 성령 충만 어피치라는 닉네임이에요. 네. 닉네임부터 너무 충만한데요. 네. 네, 저는 스타트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이에요. 무제한 간식, 당일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차 환경, 수평적인 직장 관계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많아서 배울 점을 항상 느끼고 또 열심히 해야지라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너무 좋아요. 직원들의 복지는 곧 뭐니 해도 머니다. 머니죠. 네, 라는 대표님의 마인드처럼 전폭적인 경제적인 지원도 좋습니다. 개인당 허먼 밀라 의자 지급, 와우. 최고 사양 컴퓨터, 회사 다닌 지난 5년간 240% 연봉 상승, 그 외 연차 수당, 와. 채용 공제, 스톡 옵션 등등 대기업 부럽지 않은 복지를 누리게 되어 감사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와우.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것들이 나열을 많아서.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많아서.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연자님께서는 그 부분이 충족되고 있는 듯해요. 네, 회사랑 같이 크고 성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복지도 다양하고 좋은 것 같아 부럽네요. 네, 5년간 240%의 연봉 상승이라니. 그러니까요. 네, 최고 사양 컴퓨터에. 네, 복지는 뭐니 해도 머니다. 머니다. 대표님 마인드도 와우. 너무 좋네요. 거기가 어디 회사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교장 선생님, 네, 이걸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가 어딘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요, 사연 들으면서 참 좋은 회사가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좀 이런 곳들이 계속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직장인들도 정말 화이팅입니다. 다음 순서는 회사를 다니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골방 라이브가 부른 너는 내 아들이라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마리아님의 신청곡 너는 내 아들이라 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회사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은강 씨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회사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하면 뭐 소소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뭐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회사 워크숍을 갔었는데 오. 그때마다 제가 장기자랑을 했었어요. 워크숍에서의 장기자랑이라. 네, 장기자랑 시간에 오. 하고 싶었던 이유는 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천사 그때 마인드. 네.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빨간맛 레드벨벳의 빨간맛 어, 노래 아세요? 알죠. 빨간맛. 궁금해하니 네. 네, 딱 네. 아시네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럼요. 맞춰서 춤을 췄었고 시스타의 Shake It 오. Shake It 그 춤에 맞춰서 춤을 Shake 췄었는데 그때 크리스천이 왜 춤을 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나. 네, 크리스천도 아이돌 춤을 추나요? 이런 얘기를 출 수 들었었는데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좀 깨트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생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희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저도 학교에서 교사 분들이랑 네, 장기자랑도 했었고요. 뭐 수학여행 가서 랩도 했었고 다양한 걸 했었는데 랩하시구나.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제가 본 교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을 아직 안 맡고 있는데 5월 달에 제가 한 달간 담임을 맡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담임을 하시던 분이 병가를 내셔서 제가 담임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과 교감했던 부분이 너무나도 기억에 많이 남고 수학여행도 같이 가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네.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청취자님들도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사연자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에서 이슈가 생겼는데 4시간 동안 끙끙대다가 다른 팀에 여쭤봤더니 바로 해결해 주시고요. 교님, 이런 문제는 30분만 고민하고 바로 가져오세요. 옆 팀이지만 동료잖아요. 겁내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말씀 주세요. 라고 말씀 주신 옆팀 파트장님이 생각이 나네요. 이후에 후배들에게도 항상 얘기해주는 에피소드인데 저희 팀원들 포함해서 대부분이 저렇게 생각하고 업무하셔서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앞에서 넥슨에 다닌다고 해주셨죠?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오,
30분만 고민하고 바로 가져오세요라고 네. 이렇게 30분 컷. 네. 그래도 고민하고 가져오라고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열린 마인드를 가지셨다는 게 네, 너무 좋은 직장 동료들을 옆에 두셨네요. 네. 이 라디오를 듣고 다들 이 회사에 지원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불나겠네요. 네, 다른 팀이지만 동료 생각하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팀끼리 경쟁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고 위하는 게 참 멋진 것 같고 저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스도인답게. 네. 정말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 읽어드릴게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지만 지난 10년 동안 회식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술을 강요받지 않는다거나 주일 출근을 강요받지 않았던 게 늘 감사하고 신기해요. 어느새 부서분들 모두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아시고 몇몇 분들은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셔서 나도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라고 막냉이 님이 보내주셨어요. 와, 한 회사에서 10년을 다니셨나 봐요. 와, 10년. 아, 네. 네. 사연자님 말씀처럼 믿음의 영역이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 은혜죠. 맞아요. 사실 강요하는 곳도 정말 많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감사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부럽네요. 이어서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회사에서 직급 체계가 없기 때문에 크게 팀장님이 제일 높은 위치고 그 다음에는 그룹장, 그 다음에는 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날 팀장님이 어떤 업무의 편법을 강요하신 적이 있는데 그룹장님이 이딴 식으로 일하면 곤란합니다라고 굉장히 큰 소리로 말하면서 거부한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룹장님이 한 말이 정답이었어요.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느낀 부분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그만큼의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을 매일매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회사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지향하는 문화도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취준을 위해 준비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취업이 되더라도 매일매일 삶의 지혜를 얻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저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유유라고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강요받을 때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사연자님 말씀처럼 아닌 것 같은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옳은지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영역이겠죠. 그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맞습니다. 없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의 사연자님께는 하나님께서 그룹장님을 통해 보호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돕는 자를 또 붙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강씨, 다음 사연은 뭔가요? 네, 바로 읽어드릴게요. 네. 회사 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하고 해킹을 당하고? 바이러스가 깔려서 며칠 동안 전산이 다운돼서 일에 차질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될 때 빠트림없이 허둥대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료와 문서화를 했습니다. 상부에서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동료들이 어렵지 않게 일하도록 하나하나 정리하여 전달하고 인계해서 다시 회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서 손 놓고 쉴 때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양심에 찔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는데 뒤에서 부서 동료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말이 소문이 돌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 혼자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과 짜증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 태도를 잘 유지한다면 그 태도와 마음이 내게 큰 유익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격려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참 귀한 간증이네요. 정말 귀합니다. 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더라. 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으면서 청취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2곡 듣고 가실게요. 연평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와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줄을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오래 버텼네 참나 오래 버텼어 이 나이 먹을 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네 배고픈 세상 가난한 청춘이라 나 기대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에 버텼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놈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버텨왔는데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나 이제 행복 찾아 멀리 멀리 떠나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연평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와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는데요. 어떤 시간이죠? 네, 바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법입니다. 극복법. 네, 지금까지 좋은 얘기들 나눠봤지만 힘든 것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힘든 네, 힘들 때 희재 씨는 어떻게 극복하는 편이세요? 거. 저도 물론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생기죠. 업무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게 생기는데 저는 학생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정신 연령이 낮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학생들을 너무 좋아해서 학생들을 지나가는 학생을 보고 대화만 해도 힘든 게 극복이 돼요. 오, 네,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네, 아이들이 저에게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이쁘게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극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뭐 은강 씨는요? 뭐 다른 분들도 힘든 부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저는 약간 부담감이 좀 힘들더라고요. 부담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냥 업무적으로 힘든 건 아닌데 이제 회사 직장 동료들하고 어떻게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런 제 하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을 많이 느낄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담감이 있죠. 네. 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시나요? 그럴 때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네. 하나님.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은혜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 은혜를 떠올리면은 하나님이 자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서 그 생각을 하면은 좀 이겨나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상대가 경쟁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면 그런 게 좀 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사연자님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일을 할당받으면 꼭 풀기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속으로 외치게 되는 마음속의 말은 이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주님 방금 문제 보셨죠? 한 문제 천국으로 보냅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지혜를 꼭 주세요. 마음속에 부적처럼 되뇌이는데 처음에 불안감은 다소 완화되고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분명 풀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역시 그리스도인의 네. 축복이죠. 어려운 일을 맡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천국으로 보냅니다 라는 표현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한 문제 갑니다, 주님. 네,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겠네요. 네. 문제가 닥칠 때 거기에 매몰되고 나중에서야 아차 싶을 때가 많은데 사연자님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담길 원하고요. 네, 다음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저는 일이 많고 힘들 때는 아예 새벽에 일어나서 6시 정도에 출근하는 편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정리하고 하나씩 쳐내면 어지간한 문제는 잘 해결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기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6시에 출근하는 것도 멋지시네요. 네. 네. 힘들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처리하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참 멋진 분들이 너무 많네요. 너무 그쵸? 많으시네. 네. 정말 본받을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정말 닮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구구마님의 극복법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바로 실천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심한 압박이나 긴장 상태면 오히려 상황이 더뎌지게 되는데 그럴 때 감정 빼곤 로봇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가끔 띠리띠리 알고리즘을 그려보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감정 빼고 로봇처럼 이거 정말 대단한 능력 아닌가요? 그니까요. 감정을 배제하는 게 저는 진짜 참 어려운데 어렵죠.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본인만의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한번 노력은 해볼겠습니다. 네, 네. 로봇처럼. 네, 로봇처럼. 띠리띠리. 얘들아, 말 좀 들어. 네. 감정 없는 은강 씨는 상상이 안 되긴 한데 궁금하기도 하네요.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띠리띠리. 제가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긴다면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조용히 소리내며 말씀드리곤 해요. 하나님께선 다 듣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계시니까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 정리도 빠르게 되고 내가 어떤 걸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 더 차분히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이든 사람 관계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듣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조용히 말씀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첫 번째 사연과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일할 때 사람 관계에서든 도움이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관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바르게 이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면 엉망이 될 때가 많아도 저도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할 때 더 좋게 이끌어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리지감님이 보내주셨네요. 짧고 굵은 사연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게 힘들다. 퇴사. 말이 없다. 사연자님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든 게 많이 느껴지네요. 네. 그러게요. 좋은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전 유리지감님의 결정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억지로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회사는 많고요. 파이팅 그럼요.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회사는 많죠.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제는 프리덤 실컷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요. 벌써 어머나 마지막 사연인데요. 네, 어떤 건지 마지막 사연 소개해 주셨으면 벌써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작전 기도를 하게 됩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40일 작전 기도 또는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당장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교회 또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성장반, 제자반, 전도훈련, 기도훈련, 선교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받으면서 스스로 어려움에 침잠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깨어 더 나아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혼자 고립되어 나만 힘들어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의 나눔을 통해 나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제가 처해질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는 모습에 도전을 받으면서 함께 힘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참 구체적인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연자님께서도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모습에 저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떤 형태든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고 다만 하나님께 매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세상이 말하고 외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은강 씨도, 저도, 창인 씨도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이제 벌써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버린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순삭인데 정말 즐거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상쾌한 시간이 되셨나요? 요즘 날씨 덥고 습습한데 굉장히 상쾌하고 경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직장인들에게 바친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를 듣고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양이제 박은강이었습니다. 그럼 귀염둥이 이청년부 친구들 안녕.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